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왜 이 성과가 이렇게 안 나나. 네.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네, 맞아요. 끝까지. 저를 뽑아준 거예요.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까? 왜냐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로 그룹의 박은영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 됐어요, 변호사님.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저희가 첫 방송을 네. 당신해 주셨는데요. 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이제 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궁금했던 거 네. 일단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미국에 언제 이민 오셨나요? 저는 만 12살? 그러면 언어부터가 안 그럼요. 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파벳도 몰랐어요. 그때 그야말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미국에 오니까 한국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책 있잖아요. 베이비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책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영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 변호사님 보면서 정말 이거 궁금했었어요. 언제부터 변호사님이 되고 싶었을까? 근데 사실 변호사는 꿈도 못 꿨어요.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이 한번 나중에 뭘 하고 싶어? 뭐 어떤 꿈을 꾸고 있어? 하고 한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을 못하니까 아버님의 그 얼굴에 그 실망하는 그 표정 때문에 제가 뭔가 잘못됐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그때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현모양처. 와. 그래서 저도 뭐 결혼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아버님이 저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그 실망하는 모습에서 이건 뭔가 아닌데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변호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변호사를 해. 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니야 너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 네.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너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예요. 정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때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줌마였어요. 33. 만 33이었고요. 와. 우리 아이가 그때 5살 때였어요. 큰 아이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둘째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얼른 낳고 빨리 공부를 해야지.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앞이 캄캄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너는 그냥 낳기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분 단위로 살았어요. 분 단위로. 그러셨군요. 네, 공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33세 아줌마 근데 변호사 안 맞거든요. 그리고 로스쿨 자체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나랑은 달랐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로스쿨 나왔는데요. 저는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는 전업 클래스가 많아요. 학교를 만든 이유가 주립 로스쿨인데 사실 유니버시티 조지아에 주립 로스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쿨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있어가지고 주 정부에서 펀딩을 전혀 안 했대요. 그 정도로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기업이 만든 이유는 거기에 큰 기업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하고 나이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로스쿨 만들어주기를 굉장히 염원을 했고 또 그거를 그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거를 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를 갔더니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어. 와,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60대에 자기가 하던 일을
은퇴를 하고 오신 분이 네. 있었어요. 네. 의아하잖아요. 아니, 이 어려운 공부를 굳이 왜 은퇴해서까지 하나.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벌 만큼 벌었대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면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하겠다. 자기 돈은 필요 없대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되게 그 도전도 많이 받고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직업군을 가지셨던 분들, 네. 심지어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바이러먼트가 정말 저한테는 참 재밌고 참 좋았던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부를 좋아했고 또 외우는 거는 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외우면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이제 로스쿨은 그게 아니에요.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고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거기서 쟁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원하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왜 이 성과가 이렇게 안 나나. 네. 그러면서 참 포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스쿨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의사는 육체를 고친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영혼을 고친대요. 네. 그런데 변호사 당신들은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네.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사실 로스쿨 결정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입학식 때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의 다른 말은 counselor at law라고 그러거든요. 네. 법적 자문자예요. 네. 조언자. 당신들은 법만 조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인생에 대한 조언자가 된 좋은 변호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약간 이 저의 직업에 대한 꿈이 뭔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디스커러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직원을 뽑는데요. 그러면은 학비가 면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걸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만 어플라이 했겠어요? 공부 잘한다는 날 보기는 사람들을 다 했겠죠. 네. 그랬는데 저를 뽑아준 거예요. 와. 왜 나를 뽑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를 에브리데이 보는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 뽑으면 네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네. 느꼈었고 그러면서 뭐 성적도 막 나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러펌에서 저를 이제 인턴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몇 달 이제 인턴으로 일하고 나니까 거기 변호사님이 저한테 잡오프를 하는 거예요. 저야 뭐 너무 좋았죠. 잡이 일단 생겼다는 거고 자체가 뭐냐면 제 동기 중에서는 1년 이상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뽑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work ethic. 너의 그 work ethic을 너무 높이 산다. 네. 뭐냐면 제가 노동절에 일을 했거든요. 12시까지. 노동절을 12시간 일을 하니까 그 보스의 와이프가 어떻게 노동절에 일을 시키냐 그랬대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노동절에 12시까지 일을 했더니 바로 작업부를.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 중간중간마다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변호사님의 기본적인 태도 네. 그 자체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또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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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변호사 라이선스를 딱 받았을 때 네. 그때 소감 어땠나요? 세상을 다 얻은 것같 있었죠.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쳐놓고 그거를 기다리는 기간이 몇 달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저희 클래스메이트들도 같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 그러는데 거의 잠을 못 잔대요. 네. 그 정도로 뭐 너무너무 이게 압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변호사 시험을 거의 준비를 못했어요. 정말 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네, 맞아요. 끝까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 구름을 걷는 듯한 느낌을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너무 아니, 그럴 좋았어요.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네. 성공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은요, 제가 이제 파산법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름의 프린시플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목표, 그 목적이 있으시면은 네.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좋다 보면 그냥 쫄딱 하신 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또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네. 거, 그런 거 추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돈밖에 모르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더라고요. 그거 말고 뭔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은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냥 오더라고요, 따라서. 네. 변호사님께서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꿈을 가지지 않은 젊은 사람들, 또는 꿈을 가졌지만 좌절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 한 모든 기회는 여러분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이슈가 굉장히 이제 불거져서 네네.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들어보면 진짜 절망적이고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거를 다 잃으신 분이 있었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변호사님 저 언제 뛰어내릴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